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금액을 한정을 정해놓고 갔는데 중간에 지역지구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의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법령을 조금 해석을 따로 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리치와 미친다 강성의 나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밀라노에서 연락이 왔네요. 밀라노에서.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24년 밀라노 가구박람회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어요.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이런 것도 받아보네요. 안 그래도 밀라노에 가고 싶었는데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갈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집에다가 말하고 가야 되는데 집에 말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놀러 간다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일하러 가는 거거든. 이게 내년에는 어떤 게 유행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게 유행을 할 것인가. 항상 유행은 많이 보고 느끼고 적용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오랜만에 또 가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갈 날은 많이 남았네요. 24년 4월이네요. 자, 오늘은 그 브랜딩 기획입니다. 브랜딩 기획 앞전에 3기 A 현장을 했죠. 지금 3기 B 현장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 숙박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하는 거죠. 어떤 어메니티는 어떤 걸로 쓸지, 수건은 어떤 걸로 쓸지, 칫솔 취향은 어떤 걸로 쓸지, 기타 등등 이런 거 막 꾸며서 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금액을 한정을 정해놓고 갔는데 중간에 지역지구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의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법령을 조금 해석을 따로 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우리 아키오노, 저 박 대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테이, 그 농어촌민박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법령으로 걸리는 게 많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결론 내린 게 호스텔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호스텔과 스테이, 일반 농어촌민박의 차이는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필요하고 딱히 별다른 제재나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조금 있어요. 리셉션이 있어야 된다든지 다 같이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좀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를 2억을 원래 50cm 보통 하는데 이 지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건물이 있으면 우리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7m다. 2분의 1이면 3.5m입니까? 3.5m를 우리 인접대지에서 떨어뜨려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문을 낼 때. 그래서 그런 제약이 많았죠. 그렇다면은 이 창문이 없이 또 생활할 수 있습니까? 창문이 없이 그 집이 금금해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박 대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면도를 보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평면도를 보시면 인접대지 경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건물이 있고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도로고 여기도 도로예요. 도로 쪽은 사실 관계가 없었는데 이 건물이 있는 쪽 있죠. 이쪽이 창문을 못 내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이 있는 쪽은 여기 유리창을 안 넣었습니다. 창이 없어요. 아이고, 창이 없어가지고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조금 채광을 높일 수 있을까. 저는 어두운 거 좋아하거든요. 어두운 거 좋아하고 정적인 공간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도 잘 돼야 되고 햇빛도 좀 들어야 된다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이 여기가 A동, 여기가 B동, 여기가 C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리셉션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딩 기획할 때 스탠다드 코스트가 있는데 호스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스탠다드 코스트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소통에 부재가 조금 있었죠. 클라이언트께서는 결국 그 스탠다드 코스트 내에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어요. 박 대표 입장에서는 호스텔로 바뀌면 금액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나 제약도 없었거든요. 저는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클라이언트께서도 굉장히 재력가 집안의 자제분이신데 제재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갑다 하고 처음에 컨셉 알트를 잡았어요. 보여드렸어요. 오더가 떨어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공사 금액을 듣고 박 대표 이거 안 됩니다. 금액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엎었어요. 토지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이거를 작품성으로 해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동선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킹존 있죠? 파킹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셉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키를 받든지 아니면 웰컴티를 먹든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동선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오죠. 여기는 조금 단순한 편이에요, 동선이. 근데 이쪽에 B동 갑니다. 많이 꼬았죠, 이렇게. 동선을 많이 꼬았어요. A동 갑니다. 여기도 리셉션으로부터 집이 좀 멀어요. 이렇게 비비비비 이렇게 꼬아난 이유가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뱅글뱅글 돌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야 좁은 걸 오히려 조금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꼬은 이유는 프라이빗한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노출돼 있다. 그런 건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꼼꼼하게 싸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도 좀 안심을 해요. 여기 되게 뭐가 많다. 길이 되게 이렇게 막 꼬아져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좀 심리적으로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아놓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수공간이에요. 수공간인데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다 붙여가지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고 보니까 이 정도의 공간이 남더라.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뭔가 재미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을 바라보면서 좀 확 트인 개방감을 느끼고 그 위에 알코올을 가지고 불을 조금 올려서 화롯대를 만들고 이걸 보면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까지는 진입구에 대한 설명이고 건물 외관에 대한 설명인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동 같은 경우에는 풀이 이렇게 있어요. B동도 풀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C동도 풀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풀이 존재를 하는데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법적 허용 범위 내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채광을 드릴까 하다가 이 풀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풀 쪽의 천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창문을 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연 채광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는 좀 내로합니다, 이게. 약간 좀 좁아요, 폭이.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살릴 건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로해요. 이게 한 2m 정도 되는. 앞으로는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 내로한 거를 좀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쭉 위에 옹벽을 올렸어요. 얼마나? 6m 올렸습니다. 6m. 그러면 내가 여기 딱 물 안에 딱 이리 잠기 있으면 목만 나오잖아. 그라운드 레벨에서 6m니까 밑으로 척 내려가면 이게 한 6m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이렇게 높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웅장함을 좀 느낄 수 있고 좀 프라이빗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결국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는 거 아닌 이상 못 보게 돼 있어요. 굉장히 꽁꽁 싸매놓은 공간이에요. 대신 마당이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들어오시면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4인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4인 기준. 4인이 와서 쉬는 공간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멍 뻥뻥뻥 뚫렸죠, 이게. 여기 수공간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동선은 이렇게 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 공간 시야가 조금 열려있죠. 그래서 여기에 큰 나무를 세웁니다. 큰 나무를 세워서 들어가는
실루엣만 보일 수 있도록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요. 벽도 이걸 좀 최소한 내로 하려고 했어요. 이게 좀 좁게. 좁고 꼬여 있으면 넓고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좁혔어요. 실상으로는 한 1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한 300 정도 되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걸어가는 공간 한 12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6m 올라와 있는 옹벽들이 있죠. 이게 바로 수영장이고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전에 우리 요 도면에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딱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탁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좀 어두운데 이 물이 쭉 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물이 여기도 쭉 흐르면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때에 불이 올라오는 이 공간을 보면서 이렇게 꺾어서 우리가 리셉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마를 이렇게 좁게 내 가지고 이 공간을 조금 살렸어요. 이 공간을 살려서 햇빛이 들어올 때 햇빛이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처마와 처마가 붙는 자리에는 낮에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여기 A동에서 보는 건물의 형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는 리셉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하창이 있죠, 하창. 여기 하창이 있는 이유가 식탁이 있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밑에 좀 개방감,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을 느낌을 주려고 하창을 넣었고, 하창을 넣은 이유가 또 프라이빗해야 되잖아요. 창이 있어가지고 사생활에 노출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강이 높이까지만 창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강이까지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건물 내부의 모습이에요. 약간 이런 형태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드로, 합판으로, 우드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드로 되는 곳이 있고 화이트로 되는 곳이 있고 이건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적재적소에 우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우드가 들어가 있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이트 계열이 조금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딩 기획 프로젝트 3기 B 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견적이 나오면 견적 오픈해드리고 실제 공사가 완료되면 타임랩스 하고 원가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 클라이언트께서 스탠다드 코스트 내로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이 좁은 땅에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히 우수하다, 굉장히 좋다,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브랜딩 3기 현장도 이제 곧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A 현장도 앞전에 보여드렸는데 클라이언트께서 조금 바꿔달라. A 현장 같은 경우에는 왜 좀 바꿔달라 했냐면 호실을 한 개 더 늘려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게 된 사항이었고, 뭔가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뭔가 한 번에 잘 안 돼요, 이게. 그게 저희가 또 하는 일이고, 제 눈에는 쏙 마음에 드는데 또 클라이언트 눈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이게 상업 공간일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도 드리지만 클라이언트께서 조금 원하시는 걸 꺾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본인들 자금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이 소비자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 갈아엎었다라는 거고, A 현장도 지금 엊그제 제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새로 바꾸는 거, 갈아엎은 거. 얼마 전에 다 그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공개해보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제가 연구한다고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할 콘텐츠는요, 견적서 공개입니다. 여기가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인데 여기는 컨셉이 좋아요. 이게 셀링 포인트가 좋습니다. 지금 스테이가 지금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코스트나 가격 경쟁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겨울에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넣은 게 노천탕을 넣었어요. 보통 미온수라 하면은 32도 정도 되죠.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아미신과 강성현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가 엉망입니다.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좀 작업을 오래 한다고
얼굴만 부탁치고 또 나와가지고 머리만 대충 감고 나와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할 콘텐츠는요 견적서 공개입니다. 여기가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인데 지금 3번 연속 견적서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다음 콘텐츠, 다음 주에 찍을 콘텐츠도 아마 견적서 형태가 될 겁니다. 끝나고 있는 공사들은 차차 지금 잘 정리해가지고 준공까지 달려가고 있고, 끝난 현장도 있고, 자, 지금은 또 이제 견적서를 이렇게 막 공개하면서 시작될 공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금 이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도 허가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우정만 조금 지나가고 나면 조금 그래도 날이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는 딱 적정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정해요. 클라이언트하고 저희하고 얼마의 공사를 할 거다라고 예산을 정하는데, 이 예산을 정하는 이유가 뭐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계만 한다, 디자인만 한다 라고 본다면 공사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쁘게만 그리면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하게끔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시공도 같이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금액을 던졌을 때 서로가 이제 얼굴 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을 잡고 갑니다. 설계, 인테리어, 건축 전부 다 조경까지 싹 다 포함 얼마에 할래요? 라고 해서 예산을 정합니다. 이번 현장도 다행스럽게도 그 예산에 맞게끔 정리가 되었습니다.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링크가 다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뜹니다. 뜨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견적을 보면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한번 지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견적이 7억 7천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윤과 세금이 빠져있다. 별도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공사비는 7.7억 2천 정도 나가겠네요. 여기는 컨셉이 좋아요. 이게 셀링 포인트가 좋습니다. 지금 스테이가 지금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코스트나 가격 경쟁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겨울에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넣은 게 노천탕을 넣었어요. 보통 미온수라 하면은 32도 정도 되죠. 겨울철에는 한 36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몇 도란다? 40도에서 42도. 수영장에서 노천을 즐길 수 있게끔 물 온도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겨울에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가 되죠. 가설공사는 5,400, 토공사 3,400, 골조공사 3억 1,300, 중요한 게 골조, 방수. 그래서 쭉 해서 7억 7,200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뭐 제가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는 대로 파일을 받아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가설공사 내에는 컨테이너, 규준틀, 비계, 강론발이, 목매기, 현장 정리 등등 해서 총 5,400만 원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초토목공사에서는 이렇게 토목공사에 대한 우호수, 관로공사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골조공사, 우리 평당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이들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인식들이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평당 얼마입니까는 잘 안 물어보시고 개념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희 좀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가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50평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에요. 여기서 건폐율이 뭐 50%로 할게요. 50%는 없거든요. 근데 이해하기 좋게 50%로 할게요. 50%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물은 50평 바닥을 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50평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50평만 딱 공사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잔여 공사 부지가 50평이 더 남죠. 스테이라든지 어떤 상업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잔여 부지 50평 남은 곳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뭐 다른 어떤 시설, 잔디를 깔든지 조경을 하든지 뭐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50평에 대한 평당가를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다, 사실상.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100평짜리 건물에 50평 건물을 지었고 잔여부지 50평에는 무엇을 했는데 어떤 걸 했는데 총 이 공사하는 돈이 얼마만큼 들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딱 따로 보기는 좀 힘들고 이 100평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이만큼 들었다. 평당가는 얼마 정도 나온 것 같다 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건물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을 시켜달라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딱딱 구분 지어가지고 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컨대 설비공사 건축 안에도 들어가죠. 건물 밖에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에 하는 사람 따로 밖에 하는 사람 따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공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설비업체에서 안 밖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는 얼마 밖에는 얼마 이렇게 또 손을 딱 끄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 힘들어요. 그냥 다 해가 이거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안에 공사일까 밖에 공사일까를 또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또 하는 일이니까 구분하기 사실 조금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골조공사 내에도 보시면은 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있고 외부 수공간 일체, 외부 수공간도 있죠. 골조공사, 건물공사가 이만큼, 외부 수공간 공사가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을 싹 다 갈았단 말이지. 이 담벼락 안으로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체가 많습니다. 브랜딩 기획 2기인가요? 2기 A 현장이었나?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물을 다 가리는 건 아니고 땅이 좁았기 때문에 골목골목 이렇게 찾아서 건물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옹벽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가 그리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도 벽체가 좀 많다. 그래서 골조값이 다른 현장보다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조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장공사가 있고요. 타일공사. 여기 같은 경우는 조경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이런 식으로 다 덮었단 말이에요. 조경 들어갈 곳이 많이 없어요. 조경 들어갈 곳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조경 금액이 조금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공개했는데요. 지금 또 진행하는 현장도 있고 마무리되어 가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할 시점이 또 올 것 같아요. 곧 원가 공개도 지금 또 내리길이 달아서 쭉쭉쭉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딱딱딱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D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D 관련해서 허가가 난다, 안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방법이 있어요. 허가 날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3D에 희망이 있거나 3D 건축에 희망이 있거나 3D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모여서 한번 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말을 쓴드리기는 너무 힘드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리들이나 건축의 방법들 그리고 형태들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허가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심도 있게 스터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나 스터디의 모임 시간들은 저희가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의중을 확인을 해서 일정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읊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67평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이라는 용도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또 호스텔로 했을 때 관광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광지원금도 나오죠. 그래서 호스텔로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이미 외부 촬영했고 견적서 촬영했고 오늘은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반갑습니다. 위치하면 신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지금 오늘 일을 마치고 좀 늦게 와가지고 또 혼자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우리 PD가 한참 기다리다가 일이 계속 늦게 끝나고 하니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해서 먼저 가라 그랬고, 목이 갔는데 목이 쉬었는데 이 목 쉬인 게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지금 목이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또 뭐 하나 전달 뭐가 왔네요. 한국 리서치에서 인테리어 전문가 인터뷰 참여를 부탁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네요. 리서치 인터뷰 대상이 근무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인테리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와 공급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같은 사람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대한 걸 묻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계속 빨리 이게 급변하죠. 그래서 뭔가 프랜차이즈 영업점들도 계속 뭔가 바뀌어요. 망한다기보다 이게 유행이 계속 빨리 돌아가니까 되게 흐름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 주변 시가지에는 뭔가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하죠.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하는데 수요가 이제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죠. 자, 그렇다면 공급의 구조, 우리가 서비스 형태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거는 한번 이 담당자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의 인터뷰가 궁금한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죠. 흑백 요리사. 요즘에 핫 이슈인지 이미 지나간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이틀에 걸쳐서 싹 다 봤어요. 이틀에 걸쳐서 다 봤는데 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로 또 제 심장을 좀 뛰게 하는, 뭔가 다른 방면으로 뛰게 하는 그런 프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좀 그랬냐면, 이제 전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식 잘하는 사람 나와 했을 때 추려진 100명이겠죠. 물론 그보다 그만큼 유명하신 셰프님들이나 맛집을 운영하시는 요리사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거기 나와 있는 100명은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사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PD가 대단한 건지 백종원이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40명씩 대결을 해요. 그 40명 중에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저 넓은 공간에 어떻게 이제 모든 인원이 불을 쓰고 모든 인원이 물을 쓰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명이 동시에 물을 쓴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은 물을 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이 배출될 것인지, 그럼 그 배관들의 크기나 이런 것들 굉장히 까다롭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대단했다. 어떤 요리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런 요리 프로그램은 저는 처음 봤으니까 한번 이 요리 흑백 요리사 이런 것들, 아니면은 컨텐츠로서 제가 감명 깊게 본 공간들이나 감명 깊게 본 구조물이나 감명 깊게 본 건축물이나 유명 프로그램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이런 것 가지고 대화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부분이 저를 또 가슴 뛰게 만들었냐면, 프로들이잖아요. 그들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100명 안에 든다는 거면 전문가죠. 대단한 전문가죠.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해야 100등 안에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편 같은 경우에는 막 음식을 두부로 가지고 요리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의력도 나오고 뭐 맛은 기본이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 나는 전문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프로가 있다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그런 건축물을 이 그림판에 녹여봐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했을 때 저런 아이디어가 번뜩 나올 것인가. 그분들 말도 다들 말씀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전문가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반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결국 어떤 분야든 전문가는 있기 마련이고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이름을 걸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인가, 내가 전문가인가.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실력은 있어야 되고, 그걸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어떤 조합이나 여러 가지 구조의 목 구조도 있고, 일반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일반 철골 구조도 있고 한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들이 다 있어야 되고, 지식을 밑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림인가, 실현시킬 수 있는 건축물인가를 판단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서점에 갔죠. 서점에 가서 다시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자서전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체크해서 컨텐츠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이게 컨텐츠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알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안더다더 선생님의 생각들을 막 정리한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뭐 스케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물론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다 배웠고 공부했던 내용일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하는 컨텐츠가. 근데도 저도 이렇게 현업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또는 저 또한 뭐 그게 자양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쪼록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나는 전문가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게 요리로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제 전문 분야를 접목시켜 보니까 제가 참 많은 반성을 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런 컨텐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 작년 11월 달에 외부 디자인에 대한 촬영은 하긴 했어요. 디자인 내용을 한번 읊어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견적에 대한 촬영도 했고요. 이제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더 읊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67평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이라는 용도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또 호스텔로 했을 때 관광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광지원금도 나오죠. 그래서 호스텔로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이미 외부 촬영했고 견적서 촬영했고, 오늘은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죠. 외부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와서 관리동으로 이렇게 리셉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열쇠나 이런 걸 받고요. 여기가 A동, B동, C동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처마예요. 처마. 이 부분은 처마입니다. 처마. 이게 사람들이 걸어올 때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처마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얇은 곳이 빈 공간이 처마와 처마 사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죠. 이게 건물이고, 여기가 땅이라고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봤을 때 건물 처마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처마 밑으로 걸어 다니게 되는데, 빛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햇빛이 나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빛이 오면은 요 사이로 빛이 싹 들어. 낮에도 약간 조명이 비춘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빛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처마 맞물리는 곳 있죠. 여기 얇게 쫙 빛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A동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어입니다. 이 도어가 이쪽으로 오픈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닫히겠죠. 여기는 이렇게 오픈되고 약간 다다미식으로, 일본식으로 안에 내부가 좀 비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는 거실 앞에 여기 아일랜드 주방이죠. 아일랜드 주방. 여기서 그리고 설거지하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건축주님께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이렇게 세탁기도 마련해서 놓으셨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 또 밖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여기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기는 우디하게 약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베드 부분이고 여기는 유리를 맞고요. 이게 로이 유리겠죠. 로이 유리를 맞고 플러스 조경 외부 해서 풀떼기를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여기는 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동 수영장이에요. 자, 여기가 인도 외부 사업 부지 외 공간이고, 이 공간이 이쪽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인도예요. 사업 부지 외 도로면 옹벽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한참 밑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잡아.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이 담을 넘어서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조경으로 되어 있고 사람은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건물보다 이게 집안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럴 땐 뭐다? 이게 옹벽이 이게 그림은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게 보통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외부의 방수가 키다, 중요하다. 여기서 물이 이렇게 삐지 흘러내려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이쪽 부분 방수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약간 이렇게 꺾어서 경사를 살짝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팔 거 아니야. 우리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판 곳에서 방수를 하고 벤대를 주고 경사를 줍니다. 그래야 물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겠죠. 물이 들어오면 이쪽 자리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끼가. 그러면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비동 디자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동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는 동이죠. 여기 있죠. 여기. 비동 한번 볼게요. 비동은 이렇게 돌아서 꺾어서 들어옵니다. 아예. 자, 보시면 베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탁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좀 약간 꺾여요. 여기 지금 베드가 2개잖아요. 여기는 베드가 2개입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바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를 2개 넣었다. 2개 넣고 2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고 단독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바로 그냥 쭉 나와서 쓸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해요. 근데 클라이언트께서 여기 너무 심심하니까 로고라도 하나 박자, 여기서 사진 찍으면 우리 로고가 상대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크게 나쁘지 않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C동은요, 관리동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인데 여기도 안락하게 좋아요. 보통 근데 다 우디 스타일로 약간 겉이 차갑고 안이 조금 따뜻한 느낌을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거고,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이게 조경이나 조명이나 이렇게 디자인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썼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자체가 생긴 모양 전체가 클라이언트의 땅이에요. 버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요서부터 요 꺾이는 부분, 여기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다 클라이언트 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지 전체를 싸고 있는 옹벽이 있고 그 안에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땅이 있는데 법적 규정에 맞춰서 땅 끝을 가지고 일단 한 번 더
레이아웃을 만들고 요 안에서 건물을 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동선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여기가 상권이에요. 주변이 굉장히 분잡한 느낌이라서 좀 닫아서 외부의 어떤 분잡스러움을 좀 차단시키자라는 생각이 처음 가자마자 크게 들었고, 그래서 우리 대지 전체를 감싸는 레이아웃 옹벽을 만들고 그 안에 우리 집을 넣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전체를 항상 저희는 다 쓰죠. 그래서 구석구석에 수영장을 넣고요. 구석구석에 수영장을 넣고, 그런 다음에 손님 동선에 있어서는 처음에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한 60%는 진행된 것 같다. 60, 70%는 진행된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 느낌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수고스럽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방 오픈해서 클라이언트가 빨리 성황리에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컨텐츠 2개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과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 그리고 인상 깊었던 그 브라운관에 나오는 유명 장면들 가지고 설계의 형태나 이런 것들 뭐 해결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현 아키오노 TV 새로 들어온 뉴페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은 좀 어색하고 한데 조금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박 대표님께서 많이 바쁘세요. 지금 뭐 지방의 현장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수도권으로도 현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서울에 지금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도 유튜브 영상 얼마 전에 업로드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여기 현장에 있는 소장님과 좀 현장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67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호스텔, 그러니까 스테이죠. 호스텔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직접 브랜딩 3기 B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랜딩 기획 3기 B 현장 주변으로 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공사 현장에서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옆에 있어요. 예, 바다가 옆에 있고, 그리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저기가 호텔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는 막 그렇게 허허벌판에 지어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직접 가보면서 한번 좀 주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건축이나 뭐 이런 건설, 인테리어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초짜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전달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바다 쪽이다 보니까 해산물집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심지어 지도를 보는데 주변 음식점에 전부 다 횟집, 뭐 전복 이런 것만 있고 다른 일반 음식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이런 거.
지금도 보시면은 여긴 장어, 횟집, 그리고 지금 저기 건너편에도 장어집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장어, 그리고 여기는 호텔, 그리고 저기 건너편 쪽에도 호텔하고 모텔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안녕? 안녕? 반가워. 그렇게 너무 짖지는 말아줘. 난 집에 고양이 크고 있어. 저희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호스트 객실은 총 3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제 우리가 풀빌라라는 개념으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층수는 1층짜리 외부하고 내부하고 전부 마감은 전부 다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그 노출 콘크리트 중에서도 그 부집 라인을 살린 그런 노출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외부 마감 같으면은 뭐 흔히 제일 많이 써 있는 거 돌이라든지 뭐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마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콘크리트 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발수 작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어떤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린 예, 그런 건물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저 메인 엔트런스 진입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이 이제 단층이다 보니까 저희들 건물 1층 바닥 자체를 갖다가 한 2m 이상 도로에서 높였습니다. 좀 더 단층이지만은 좀 더 웅장해 좀 크게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도로보다 한 2m 이상 높인 상태에서 시공이 됐거든요. 그 요런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노출 콘크리트 발색이라는 얘기는 색깔을 살짝 내는 거거든요. 색깔을 내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도 최대한 콘크리트 색깔에 가깝게 지금 색깔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발수해가지고 발수한 건 뭐냐면은 그 방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코팅 역할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좀 검은티티 요 검은색 부분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저희들이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수공간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안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을 채울 겁니다. 물을 채워서 위에다가 자갈을 깔고 요 철판 여기에도 자갈을 깔아가지고 마당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캐노피를 다 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이기 위해 했는데 요 보시면은 지금 안에 홈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홈은 그 물 끊기 홈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홈은 저기 우리가 매립 등이 들어갑니다. 라인 등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침실을 하고 저희들이 인테리어 작업, 실내 작업을 하면서 칸막이로 해가지고 그 어떤 침실 룸을 아예 만들 겁니다. 주방을 이제 아일랜드식으로 예, 벽 쪽에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사용하듯이 뭐 벽에다 붙이가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다가 해가지고 일종의 뭐 아일랜드식으로 주방 형태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풀빌라 거기에 대한 여기가 풀입니다. 풀. 일반 단원들 풀빌라하고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보면은 여기는 일종의 노천 형식이거든요. 천정이 없기 때문에 요 공간에 여기 나중에 저희들 마감 타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스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풀 청소용 이제 그 위에 이제 일종의 부유물 뭐 물 위에 떠다니는 거 이런 것을 여기서 빨아들여서 걸러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죠.
아까 저거는 보면은 이제 약간 정방형으로 되어 있었고, 네. 요거는 저희들이 조금 직사각형 길게 지금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침실이 두 군데입니다. 저쪽에도 한 군데 침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중간에 벽을 만들어 가지고 침실하고 거실로 분리를 시켜주고, 요 공간 안쪽이 또 침실 공간입니다. 요것도 한 20평 가까이 됩니다. 20평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풀이 조금 크죠. 지금 요게 이제 세 번째 여기가 시 면적은 여기가 제일 지금 조금 제일 작거든요. 한 18평 정도 됩니다. 자, 여기가 욕실. 그리고 요 부분이 침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침실하고 거실하고 분리시키는 개념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수영장 사이즈는 아까 그 B타입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호텔이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호텔이랑 펜션이나 이런 게 조망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바다 쪽을 뭐 조망을 한다든지. 근데 요거는 조망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컨셉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가지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외부로 보이는 창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주로 이제 조금 연인들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와서 안에서 이제 풀장을 이용을 하면서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여기서 바로 뭐 나가면 5분도 안 돼, 뭐 1, 2분이면 또 바닷가 쪽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는 또 위치적인 또 조건도 있고, 오픈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방감을, 그런 부분에서는 개방감을 유도를 했고, 일종의 그 우리가 요새 그 SNS 그 많이 올리는 그 어떤 그 사진 어떤 스팟으로, 예, 그런 걸 위주로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수영장 쪽에 천정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쪽 부분에 창이 다 큽니다. 예, 그래서 안에 실내에서 봤을 때 창이 외부로, 직접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창은 없더라도 답답한 하는 느낌은 못 느끼게 되죠. 안녕하세요, 유PD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생한 공사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먼 길 떠납니다. 평소와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오늘은 아키우노 직원과 함께 현장으로 가는 길이기에 특별히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런 여유도 부려보네요.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오늘 방문하는 곳은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던 바로 그곳인데요. 67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1층 스테이입니다. 엥? 저번에 보여준 곳을 왜 또 보여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은 어땠었는지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주변 입지 파악 겸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사실 같이 온 직원분들이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서 기다리던 중이긴 한데 거리에 처량하게 나와 있는 전복 껍데기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번과 달리 자동차와 사람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삼 느끼지만 바닷가 너머 수평선이 보이는 곳은 특유의 낭만이 있습니다.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은 67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1층 스테이 건물인데요. A동, B동, 그리고 C동 총 3개 객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투박하게 나무만 있었던 입구가 콘크리트가 씌워져 흔히 아는 계단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추후 마감 단계에서 계단에 추가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벽은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로비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되어야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수조에 물과 자갈이 채워지면 더 깔끔해 보일 것 같네요. 물 끊기 홈과 조명이 들어가는 곳도 곧 시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프라이빗한 공간감이 강조된 노출 콘크리트 형식이라 그런지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특유의 느낌이 잘 와닿습니다. A동, B동, 그리고 C동 내부는 현재 석고 작업 진행 중이고 다음번에 인테리어가 들어올 때 다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객실은 도면에 따라 침실에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는 등 허허벌판인 지금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색다르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수영장은 스키머 형식으로 시공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선 조경흙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구조상 수영장에는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경을 설치하여 자투리 공간도 버려지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기계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여과기와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바닥에 타일이 깔릴 예정인데 지금처럼 철판을 비롯한 다른 재질로 기계실 뚜껑을 마무리하면 이질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판을 접어 밴딩을 하고 난 후 바닥에 깔리는 타일과 동일한 타일로 뚜껑을 최종 마감하여 외관상 봤을 때 큰 이질감 없이 일체형으로 보이게끔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철체 마감보다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수영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마감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점은 바로 선홈통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 옥상에 있는 우수를 받아내어 빼내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텐으로 된 기성품 파이프를 사용하지만 그렇게 시공할 경우 노출 콘크리트와 스텐의 조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꽤나 심하게 비춰지기에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스틸로 된 파이프를 아키우노 측에서 따로 주문 제작하여 선홈통 작업을 하고 도색 또한 노출 콘크리트와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완공 시 선홈통과 벽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디자인을 살리기 위한 아키우노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타 건물에서는 쉽게 보기는 힘든 센스입니다. 이 선홈통은 건물 내 3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홈통으로 빠져나온 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밑에는 화단을 형성했습니다. 주변으로는 조경이 깔릴 예정이고요. 선홈통으로부터 떨어져 내린 물이 그냥 바닥이나 흙에 바로 떨어지게 되면 바닥과 벽이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했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기성품 스틸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질감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뚜껑을 제거 후 스텐을 따로 절곡하여 타공을 했습니다. 이 주변 조경토에는 조경이 설치될 예정이고 집수정 안에는 자갈이 깔리게 됩니다. 선홈통과 집수정이 조경과 한껏 어우러지게 되어 자연스럽고 동시에 외관상 깔끔하고 예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옥상에서는 현재 두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방수턱 위에 마감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비가 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녹이 슬게 되어 녹물이 타고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피스 작업을 거치지 않고 내수 합판을 대어 이음새를 실리콘으로 마무리 작업하였습니다. 이 또한 피스 작업을 하는 게 더 저렴하고 손이 덜 가지만 마감 관리 차원에서 실리콘 두껍을 선택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기보다 사람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도 단순한 스테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혹은 특별한 순간이 머물게 될 공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시공 초기 단계부터 하나씩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 변화의 흐름을 영상으로 담아내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방문을 했던지라 어느 무엇 하나 완전한 것이 없긴 했습니다만 오늘의 세 번째 방문은 단순한 현장 확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 달라졌는지, 어떤 분위기가 새로이 추가되었는지 이제는 현장이 준공에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완성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기장구는 그 자체로도 도시와 자연의 경계선에 있는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인위적인 도시 해안선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해안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장읍의 해안로는 이 지역의 심장부와도 같은 길입니다. 단순히 차량이 지나는 길을 넘어 바다와 바람 그리고 삶이 공존하는 생활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분위기의 카페, 횟집, 작은 리조트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 가운데 갑자기 고요한 공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리듬감 있는 동선 속에 위치한 이 현장은 조용하지만 단절되지 않은 입지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장구는 부산에서도 동쪽 끝, 바다를 품고 있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해운대처럼 상업적인 중심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기장은 자연 환경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간직한 동네로 자리 잡게 되었죠. 특히 기장읍 해안로를 따라 펼쳐진 해안선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주말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난티코브,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같은 관광 명소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기장읍 해안로에 있는 이곳은 소음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지만 바다를 여전히 가까이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5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안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변은 비교적 한적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해산물 식당들이 밀집해 있고 건너편에는 호텔과 모텔, 소형 리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 수요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기장구는 최근 수년 사이 관광과 휴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리조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고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번 스테이의 위치는 휴식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교차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곳은 어느덧 3회차 방문에 이르는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인데요. 앞선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이 현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여드렸습니다. 슬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 2회차 방문 때와 얼마나 많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방문에서는 이 현장이 막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체 건물에 윤곽이 잡히고 노출 콘크리트를 어떻게 마감할 예정인지, 건물 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 설계 단계에서의 의도를 시공 초기와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조금 더 진척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이 콘크리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로비 수공간의 구조와 조명이 들어갈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A동과 B동 내부에는 석고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각 공간의 용도가 보다 명확해지기 시작해 있습니다. 수영장 쪽에는 조경흙이 반입되어 자투리 공간까지 채우는 디테일한 시공이 이루어졌고 선홈통과 집수정은 별도 제작된 스틸, 소재 등을 사용해 디자인적 통일성을 갖추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턱 마감 방식에서도 실리콘을 활용한 디테일한 공정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방문인데요. 슬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총 67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단층 구조입니다. 전체는 A동, B동, C동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동은 하나의 객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채의 단독 풀빌라가 한 부지 안에 나란히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동마다 실내 구성과 수영장 크기, 조경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빗한 투숙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건물의 바닥은 도로보다 약 2m 높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웅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노린 설계 요소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건물이 평범하게 눌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로 열려있는 듯한 공간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죠. 또한 이런 높이 차이는 외부 시선 차단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현장은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시도한 공간입니다. 외관에 별도의 마감재 없이 콘크리트 자체에 발색과 발수 처리를 해서 소재 본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고 인위적인 장식을 줄여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건물이 풍경을 가리기보다는 그 자체로 풍경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조망보다 프라이버시를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바닷가에 들어서는 숙소들은 오션뷰를 확보하기 위해 큰 창을 배치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외부로부터 차단된 구조를 택했습니다. 대신 수영장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천장을 오픈하는 방식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시선은 차단하되 투숙객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설계죠. 운영 측면에서도 이 공간은 일반적인 숙소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무인 운영을 고려한 수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이나 비품이 필요한 경우 요청 시 안내받은 비밀번호로 작은 금고형 수납을 열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꺼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모든 동에는 TV 대신 빔 프로젝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 차원을 넘어서 각 동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벽면을 스크린 삼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조명 역시 간접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조명을 낮추고 영화를 감상할 때 분위기는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다른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각 동마다 에어컨이 거실과 침실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조명 구성도 각 동별 특징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염 필름을 포함한 안전설비, 응급 상황 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비상 조명 등도 완비되어 있어 편안함 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숙박이 가능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공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외부 마감은 일반적인 드라이비트나 석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건물에서 외벽 마감을 할 때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돌이나 드라이비트인데요. 이 현장은 콘크리트 자체를 노출시키고 여기에 발색과 발수 작업을 거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란 콘크리트 표면을 그대로 마감재로 사용하는 건축 방식입니다. 페인트나 타일, 석재 같은 별도의 마감재를 덧붙이지 않고 거푸집을 제거한 직후에 콘크리트 표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칠고 솔직한 질감이 특징이며 시공 정밀도는 매우 중요한 공법이죠. 그만큼 콘크리트의 질감과 무게감, 구조적 선명함이 이 건물의 아이덴티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비에는 물 끊기 홈과 매립형 라인 등을 설치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킨 설계적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설계 요소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또 하나의 디테일은 수공간입니다. 이 수공간은 로비 진입부에 설치되는데요. 바닥에 자갈이 깔리고 그 아래로 얕게 물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물은 낮은 위치에 고여있지만 햇빛과 조명이 맞물릴 경우 그 반사와 굴절을 통해 공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직 완공 전이라 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수공간이 채워지면 로비의 첫인상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객실마다 조명 디자인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천장등이나 벽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펜던트 조명을 활용해 공간에 리듬감을 주고 간접 조명으로 벽과 천장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침실과 주방, 거실이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명의 색감과 밝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꽤나 디테일한 조명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외부를 향해 열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천장이 탁 트여 있어서 갑갑한 느낌은 의외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는 실내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반면 안에서는 하늘과 바람,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방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휴식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단절은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설계는 최근 고급 숙소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운영 구조에서도 시대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체크인과 무인 운영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도 그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건, 생수, 세면도구 등 필수적인 비품은 미리 세팅되어 있지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비밀번호로 여는 작은 보관함을 통해 추가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물론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현장은 필요할 때 호출하면 대응 가능한 최소한의 관리와 기본은 완벽히 갖춰진 공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단순히 예쁘게 지어진 숙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과의 연결성, 사용자의 동선과 심리적 반응, 그리고 건축적 미감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외부 조경부터 각 동 내부 공간까지 이번 세 번째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은 바다를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용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 덕분에 휴식과 여행을 겸한 스테이를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장의 해안가 한쪽에 곧 완공을 앞둔 프라이빗한 풀빌라 스테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과 내부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공사 현장을 세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 2부입니다. 현장 외곽은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건물 자체가 외장재를 별도로 덧대지 않고 콘크리트 본연의 질감과 색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인데요. 이 방식은 건물 전체의 무게감과 안정감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줍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주변 조경과의 조화가 더욱 잘 느껴지는 형태입니다. 조경은 땅 경계선을 최대한 활용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최대한 외곽선을 따라 여유 공간을 확보했고 그 자투리 공간에 식재를 넣어 전체 공간을 보다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사용된 수종은 스카이로켓, 영산홍, 철쭉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스카이로켓은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 계열로 계절에 상관없이 조경의 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산홍과 철쭉은 꽃 피는 시기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식물인데요. 이 조경은 단순한 장식 목적을 넘어서 건물 외벽이 가지는 직선성과 콘크리트 질감에 부드러운 대비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각적인 완성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의도된 구성이었습니다. 입구 계단은 현재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 마감은 공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폴리싱 작업 이후에는 2일 정도 해당 공간을 밟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입구가 외부와 바로 맞닿아 있는 구조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미끄럼 방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는데요.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논슬립 타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시 외부 환경에서 쉽게 들뜨거나 오염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기에 표면 자체를 매끄럽고 견고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단을 지나 로비 공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닥에 깔린 자갈입니다. 자갈 아래에는 수공간이 구성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완공 이후에는 자갈 사이로 얕은 수면이 형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자갈은 자연광과 조명이 이루어지는 연출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벽면에는 간접 조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지중등이 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물과 자갈 그리고 조명이 결합하면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차분하고 정제된 첫인상을 줄 것만 같습니다. A동은 약 20평입니다. 구성은 침실, 아일랜드형 주방, 그리고 거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 사이에는 루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시각적인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는 시선은 가리되 빛은 통과시키는 구조로 전체 공간을 답답하지 않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테이블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옆 외부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입구 근처에는 신발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투숙객이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수건, 화장지 등 비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금고형 수납함이 여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전자레인지가 배치될 예정이고 조리기기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구성한 이유는 다양한 조리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래에는 수저류, 조리기구, 식기류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앞뒤로 나뉘어 있어 큰 조리 도구와 작은 식기를 분리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 C동 공통으로 빔 프로젝터가 들어가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A동은 이쪽에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고 소파를 여기에 둘 예정입니다. A동의 수영장은 B동이나 C동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조경 요소와 디테일로 보완이 이루어졌는데요. 입구 쪽과 수영장 내부 양쪽 모두에 조경 식재가 들어가 있어 공간의 분위기를 살리고 포토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경에는 남천나무와 스카이로켓이 활용되었습니다. 작은 수영장이라기보다는 구성된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연출된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상 거슬리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스키머를 벽면 안으로 깊숙이 매립했습니다. 덕분에 시각적으로 훨씬 정돈된 인상을 줄 수 있었고 물의 순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디자인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벽면과 바닥 타일 마감에는 졸리컷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졸리컷은 타일의 모서리를 사선으로 절단해 겹치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시공하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는 모든 코너를 이 방식으로 처리해 날카로운 단차가 없고 각 모서리에서 생기는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버블판이 있고 벽면에는 수중등 4개가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는 이 조명이 수면 아래에서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며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동은 약 23평 규모로 3동 중 유일하게 침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 침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침실마다 침대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이전 회차 방문 당시에는 공간을 나누는 가벽이 없어서 정확한 구조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가벽이 설치되어 실제 투숙 환경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B동은 화장실도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용 화장실이며 다른 하나는 침실 전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에는 샤워실, 세면대, 양변기가 모두 갖춰져 있고 침실 전용 화장실은 간단한 세면과 용변이 가능한 구조로 샤워실은 따로 없습니다. 세면대는 원통형 디자인이며 벽면에 설치된 LED 거울과 함께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사용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 벽면에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TV는 따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쪽에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면 소파는 여기에 설치가 되겠네요. 주방은 A동과 달리 아일랜드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식탁형 구조입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역시 같은 벽면에 배치되어 있고 조리기기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모델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B동의 수영장은 A동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천장이 완전히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일반적인 풀빌라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실내 수영장은 습기나 약품 냄새가 실내 전체에 번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은 완전히 개방된 구조 덕분에 수증기나 냄새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쾌적함입니다. 겨울처럼 외부 온도가 낮은 시기에도 수온을 데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증기나 염소 등의 정수 약품 냄새가 실내로 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숙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쾌적한 수영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 수영장이 위로 하늘이 훤히 트여 있어 별을 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수영장 벽면에는 수중등이 양쪽으로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들은 야간 시간대에 작동할 경우 은은한 빛이 물속을 비추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적인 프라이빗한 숙소 이미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C동은 3동 중 가장 작은 약 18평 규모의 공간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실내 구성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오히려 더 알차다고 느껴졌습니다. 입구 쪽을 보면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옷걸이나 행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캐리어나 신발 등을 두기에도 적당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A동이나 B동에는 없는 C동에만 있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침실에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슬라이딩 루바 도어가 설치된 A동과 달리 A동의 침실은 고정된 형태의 원형통 루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덕에 직선의 벽이나 칸막이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연한 공간감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C동에도 역시 빔 프로젝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거실 한쪽 벽면에는 전용 투사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TV 대신 빔 프로젝터를 선택한 이유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 인테리어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였습니다. 화장실 구조는 A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A동은 세면대가 화장실 외부에 분리된 형태였지만 C동은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와 샤워실, 변기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동일하게 탑볼 형식이며 세면대 옆에는 목욕용품이나 비품을 둘 수 있게 공간이 많습니다. C동 역시 졸리컷 방식으로 모서리 마감이 처리되었는데요. 이 방식은 2개의 타일을 겹치거나 코너비드 같은 별도 자재를 사용하는 대신 타일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붙여 단차 없이 정리하는 고급 시공 방식입니다. 덕분에 전체 마감이 매우 매끄럽고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A동, B동, C동 3개 동의 마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디테일입니다. 눈에 띄는 대표적인 예가 졸리컷 방식의 타일 마감인데요. 보통 현장에서는 타일 모서리를 단순히 맞대거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된 코너 비드를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거친 마감과 이질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모든 수영장과 화장실의 모서리 마감에 졸리컷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타일의 모서리를 사선으로 재단해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각 코너의 마감선이 깨끗하고 이음새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는 물론 손에 닿았을 때도 날카로운 느낌이었고 부드러운 인상이 유지됩니다. A동, B동, C동은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 동마다 소소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행거 혹은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A동과 B동은 없고 C동 1개. 식탁의 형태는 A동 아일랜드 식탁, B동과 C동은 일반 식탁. 세면대 A동 테이블형, B동 원통형, C동 테이블형. A동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분리된 공간에 있지만 B동과 C동은 평범하게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는 구조입니다. 샤워실과 양변기가 붙어있는 A동, C동과 달리 B동은 화장실 내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각 동마다 2개씩으로 개수는 동일하나 침실이 A동 1개, B동 2개, C동 1개. B동은 침실이 2개이니만큼 화장실도 2개이지만 샤워실은 1개만 있습니다. A동 침실에는 슬라이딩 루바 도어, C동에는 고정형 원형 루바, B동은 별도의 루바가 없습니다. A동 수영장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대신 조경 2개가 들어가 있으며 볼록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B동과 C동은 직사각형의 수영장이며 A동보다는 살짝 크고 조경은 따로 없습니다.